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될 호스피스 완화 간호를 함께 학습하게 된 정명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호스피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호스피스 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개념조차도 없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상 사실 삶과 죽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웰빙, 잘 사는 것, 잘 산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웰다잉이란 또 무엇일지 그런 의미에서 호스피스는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호스피스를 케어해야 하는지 완화 간호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웰다잉 호스피스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을 이렇게 뜻깊게 자신의 생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미리 준비를 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웰다잉의 의미와 그 호스피스 완화 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한국 죽음학회에서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 간호 이 과목의 학습 목표는요. 호스피스, 그러니까 임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임종 대상자의 그런 신체적, 또 사회 심리적,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또 말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증상 중에 또 통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통증과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스피스 간호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서 간호 과정을 적용시키고요. 또 죽음하고 관련된 그런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서 어떤 인간 존중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간호에서 전문 분야 간의 협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목 개요는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총체적 돌봄인 호스피스 완화 간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대상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통의 조절을 위해서 환자를 격려하고 돌봄의 철학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하게 될 주 교재는요, 현문사에서 2015년도에 출판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가 되겠습니다. 네, 평가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각각 30%, 그리고 개인 과제가 20%, 팀 과제가 10%, 그다음에 출석이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과제랑 팀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자세히 공지를 다시 드리고 또 그때쯤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호스피스나 뭐 생애 말기 간호, 또 애도, 죽음 등과 관련된 최신 논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검토를 해서 리뷰를 해보고
요약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느낀 점을 꼭 그 논문 한 개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책이나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나 어떤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 기사나 동영상 등을 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컴바인해서 본인의 느낀 점과 함께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 곡선 그리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 과제는 이제 사례 기반, 제가 여러 가지 사례에 기반한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사례를 올려드릴 텐데 거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3인 1조로 구성해서 간호 과정을 적용시켜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별 강의 내용과 과제는 그 강의 계획서에 올라온 바와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주 교재 책에 거의 그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전반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완화 간호 이해에 대해서 오늘 OT가 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나 공지사항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하고 수업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올려질 거고요. 또 각종 시험이나 그때그때 과제에 따른 필요한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간호 윤리와 또 말기 환자의 돌봄 과정, 그다음에 3주째는 비암성 말기 환자, 그다음에 4주째 통증 완화 간호, 5주째 신체 증상 완화 간호, 그다음에 6주째도 신체 증상 완화 간호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개인 과제는 이 중간고사 보기 전주에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부터 그 제가 팀 과제에 해당하는 그 사례를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3인 1조가 돼서 약 한 10개의 사례를 가지고, 간호 과정을 적용시켜 보는, 그런 이제 토론방을 여러분들끼리 뭐 카카오톡 토론방이 되었든, 이클래스 토론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 기반, 그 완화 간호, 호스피스 완화 간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출은 이제 마지막에 기말고사 전주에 팀 과제를 제출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주차에는 가족간호, 영적간호, 10주차 보안요법, 11주차에 임동간호, 사별간호, 12주차에 의사소통과 상담, 13주차에 우리 호스피스 완화간호 팀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14주차에 질 향상 관리,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나 호스피스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중요한 사항이 의사소통이 빠르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 링크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지사항 같은 거는 반대표를 통해서 또 전체 공지가 나가도록 할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줌 화상, 제가 줌으로 미팅을 개설을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나 시험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필요시에 줌 화상 미팅을 여러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개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블럭 실습 때문에 지금 3학년이 블럭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수업 과외 시간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잠깐 줌 화상 미팅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죽음의 의미와 웰다잉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워낙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서 웰다잉을 생각해 보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웰빙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웰빙이라고 했을 때 잘 사는 것, 단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결국 인간은 언젠가 뭐 병으로 인해서든 호스피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든 조금 더 일찍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뭐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아름다운 죽음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인 거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누구한테나 평준화할 수 없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순간순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호스피스를 맞이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또 나 또한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자세 또 소박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비석이 보이죠? 네, 그래서 1925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 있는 비석인데요. 그래서 95세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직접 자신의 묘비에 새겨달라고 남긴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는데요. 또 뭐 이렇게 유명한 비석 말고도 비문 말고도 우리가 웰다잉 차원에서 비문을 미리 생각해 두는 사람들이 요즘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코미디언 김미화는 뭐 웃기고 자빠졌네. 또 사진가 임종진은 뭐 서투른 여유의 삶, 그저 이렇게 살다 간다를 미리 비문으로 지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간호학생으로서 또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우리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또 자기 자신의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과거를 한번 성찰해보고 또 현재와 미래를 한번 계획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호사로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생애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 과제에 포함이 돼 있었죠. 논문 리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애 곡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삶이 우리가 순간순간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그 날은 기억이 잘 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거고 뭔가 특별한 자신한테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나는 거,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순간을 또 매일 좋을 순 없죠. 우리가 행복했던 적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한번 평행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생애 곡선을 한번
지금의 나이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까지 계획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100세 이상 시대인데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계획을 했을 때 한번 자신의 생애 곡선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이 크게 위아래로 큰 사람도 있고 굴곡이 작은 대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애 곡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 본다는 의미에서 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첫 번째 과제 생애 곡선 그리기와 두 번째 이제 논문 리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논문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제목과 또 그 논문이 왜 쓰여졌는지 서론, 필요성, 그 다음에 본론,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이렇게 자신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관련된 책, 영화, 또 아니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이 논문하고 컴바인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분량은 아까 위에 그 자신의 생애 곡선과 합해서 A4 한 2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쯤에 제출해야 되는 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례 기반 호스피스 간호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12개 정도.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인 1조로 해서 한 가지씩 겹치지 않게 선택을 해서 간호 과정에 입각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 사례와 가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식도암 진단 후 식욕 부진 환자, 호스피스 환자일 경우에 또 췌장암 진단 후 출혈이 심한 환자나 뭐 난소암 진단 후 아니면 의식이 소진된 환자, 호흡곤란 환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호스피스 환자인데 살구 식구하는 어머니를 돌보는 딸, 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리는 호스피스 간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종이 가까운 어머니를 돌보는 딸, 또 자궁 내막암 진단 후 욕창이 심한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호스피스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팀으로 간호 과정을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 10개 남짓한 사례를 이 클래스에 공지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난소암 진단 후 실금 환자에 대한 이제 환자 기본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제공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례에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어떤 간호 문제가 있고 이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간호 지식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간호 중재를 해줄지 보고서에 작성하면 되겠고 또 구체적인 이런 그 호스피스 케어 학습 활동 계획을 적어보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활용해서 웰빙이나 웰다잉 교육을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흥행했던 영화들이나 또 뭐 아카데미상 후보작들, 심지어 이제 디즈니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영화들마저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비실제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고 어떤 은폐하거나 왜곡된 개념들이 많다는 비판들이 있죠. 하지만 또 좋은 그런 죽음과 관련된 영화나 또 웰다잉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그런 메디컬 특집 동영상이나 또 영화 같은 거 잠깐 소개해 드리고 또 메디컬 다큐나
어떤 호스피스 완화 간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계 최초 아동 호스피스를 시작한 또 헬렌하우스, 영국의 헬렌하우스 같은 그런 동영상도 소개해서 이 클래스에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좀 한 번씩 시청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교육 영상, 또 메디컬 다큐, 또 관련 영상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하는 죽음, 웰다이의 이제 10계명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우선 그 대표적으로 어떤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나 자서전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 그다음에 장래 계획을 세우고 또 구독사를 예방하고요. 또 6번째로 어떤 자기 성찰, 다성의 시간을 갖고, 또 7번째로는 마음의 빛을 청산하는 것. 그다음에 8번째로 제시되는 게 어떤 자원봉사하는 것. 그다음에 9번째, 타임캡슐 같은 그런 곳에 추억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전 의료 요양서 작성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웰다잉 10계명으로 등장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라는 것은 어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죽음, to more는 to di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죽는다는 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그 개선 장군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우리도 언젠간 죽을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2007년에 그 헤르미온느 엘리엇이 그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그런 공개 워크숍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개설이 된 사이트고요. 이 듀라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잘 사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about living well, dying well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획을 하고 마주하게 됨으로써 삶이 혼자가 아니고 어떤 죽음이라는 경험을 밝게 해주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듀일라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제 경험이나 또 희망, 어떤 두려움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감과 그런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최초의 그 엔드 오브 라이프 듀일라 트레이닝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호스피스 케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홀리스틱 케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정의는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의 죽음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에서 보는 죽음의 정의가 또 다르겠고요.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죽음을 보면 살아있는 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역설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이 다잉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인간이 어떤 종교적, 영적으로 그런 관념을 떠나서 어쨌든 그 신체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다 맞이하죠. 영생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종이란 그 광의로는 넓은 뜻으로 봤을 때는 출생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과정 전체와 동일한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협의로 봤을 때는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정의 4가지 차원에서 그 로버트 비에치가 그 정의하였는데 어떤 공식적으로는 어떤 바이탈 생체, 유동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로 인한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그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거죠. 심장, 혈액, 허파, 호흡을 관찰해서 죽음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이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관련된 죽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로부터 어떤 영혼이 불가역적으로 상실했다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영혼의 유무로 죽음을 판별한다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문화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상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어디를 확인할 것인가, 죽음의 영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그런 통합 능력에 불가역적으로 상실됐을 때 상실 여부를 죽음으로 정의를 했고요. 또 죽음의 판별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그런 의식적인 그런 증력의 불가역적 상실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기능에서 사회적 측면도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회적 측면이 불가역적일 때, 사회적으로 기능을 상호작용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김중호 선생님이 정의한 그 인간의 죽음은 임상적 죽음, 뇌의 죽음, 그다음에 사회적 죽음, 신학적 죽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은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된 거, 그다음에 동공이 확대한 거, 그래서 인간의 이런 장기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고, 또 의학적 죽음은 어떤 인체의 그런 모든 세포가 불가역적 상태로 변화된 것, 즉 뇌사를 포함한 죽음을 말하고요. 또 사회적 죽음은 생명은 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대표적 예가 되겠고요. 또 신학적 죽음은 우리가 생명체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인간 생명이 신한테 어떤 귀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철학적 정의로는 어떤 생각이 정지된 사람을 우리가 의미하겠습니다. 각 종교별로도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어떤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의례를 중시 여기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죽음관을 가지고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전생을 믿고 있죠. 그래서 윤회하는, 죽음을 하나의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윤회하는 삶을 윤회한다.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삶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떤 지옥과 천당, 이렇게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이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죽음이 죄의 값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정의를 보자면, 그 라틴어인 호스피티움, 수도원 내에 이제 접대소나 어떤 방문객이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그 순례 과정 동안 허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여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 장소의 의미였고요. 현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는 어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통의 조절을 위해서 다학제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돌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잠재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자의 신념이나 믿음을 존경하면서 종교적, 신앙적, 영적인 부분까지도, 부족한 부분까지도 케어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호스피스 협회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입원 간호와 가정 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어서 제가 메디컬 TV 특집 웰다잉 시대에 호스피스에서 웰다잉의 길을 찾는 그 1부작을 제가 한 30분짜리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은 자세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올려드릴 거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